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UL 코리아에서 정보보안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조병용이라고 합니다. 저는 주로 PCI DSS 인증 심사를 수행하고 있고, 심사 항목 중에 하나로 기업의 리스크 관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때 기업의 정보보안 리스크 담당자분들하고 인터뷰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그 리스크 관리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계시고 또 자신 없어 하고 계십니다. 또 아무래도 제가 하는 것이 인증심사이다 보니까 기업에서 하고 계신 리스크 관리가 인증 프로그램이 요구하고 있는 수준에 부합하는지 또는 부합하지 못하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오늘 제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최근 많이 거론되고 있는 정보보안 리스크 관리에 있어서 어떤 도전 과제와 이슈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이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예, 먼저 간략하게 저희 UL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희 UL은 글로벌 안전과학 회사로서 철저하고 투명한 관리와 절차를 기반으로 보다 안전한 세상을 위하여 Working for a Safer World 라는 기업 미션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품의 안전시험 및 인증에서부터 환경시험, 성능시험, 헬스케어 및 의료기기 인증은 물론이고 정보보안 관련 컨설팅과 교육, 세미나에 이르기까지 안전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UL은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이 점차 디지털화 돼가고 있다는 현상을 인식하고 디지털 세계에서의 안전, 즉 정보보안 인증 및 컨설팅 서비스를 지난 2012년도부터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제가 식별한 6개의 이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프레젠테이션의 백그라운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 또는 정부 조직의 보안 사고 사례는 무수히 많습니다만 주목할 만한 2개의 사건 사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다시피 타겟은 미국에서 창업한 초대형 슈퍼마켓 체인입니다. 지금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대형 유통기업입니다. 그런데 지난 2013년 12월에 서버가 해킹당해서 무려 7천만 명 이상, 경우에 따라서는 1억 명 이상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개인정보와 신용카드 정보가 털려서 CEO가 사임을 하고 기업의 명성에 치명타를 입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추후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 회사의 공조 시스템, 에어컨 시스템의 원격 정비를 위해서 IP를 오픈했는데 그 IP를 통해서 해커가 침투해서 기업 내부에 있는 고객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였다고 합니다. 예, 다음 사건은 제가 구두로 하겠습니다. 다음 사건은 올해 3월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 올해 3월에 있었던 사건은 미국의 아틀란타시에서 샘샘이라는 해커 집단이 아틀란타 시 정부에 있는 모든 시스템을 잠가버렸습니다. 랜섬웨어를 한 것이죠. 그래서 약 일주일 동안 그 대민 온라인 서비스가 먹통이 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심지어는 아틀란타 공항, 국제공항까지도 시스템이 잠겨서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하고요. 다만 그 샘샘이라는 집단에서 이 아틀란타 시한테 요구했던 것은 불과 5만 1,000달러, 우리 돈으로 한 5천, 한 200~300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죠. 아틀란타 시는 이 금액을 이 샘샘이라는 집단에 지불했는지는 밝히진 않고 있습니다만 금액에 대한 피해보다는 시민 또 일반인들의 신뢰를 잃었다는 점에서 큰 타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날 거의 모든 기업 또는 기관이 비즈니스나 또 내부 업무의 목적으로 IT를 사용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해킹 및 민감한 데이터 유출의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해커들이 기업 내부망에 침투해서 소중한 데이터를 빼나가거나 또 시스템을 잠가버리거나 또는 바이러스를 심어서 시스템이 다운되는 등 편리한 만큼 그 위험도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정보보안 전담팀을 구성하고
정보보안 리스크 관리를 포함한 정보보안을 수행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이런 위협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들이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조직에서 정보보안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보안 사고는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리스크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보보안 사건 사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물론 다양한 원인이 있겠죠. 각 회사, 기업의 처한 상황, 비즈니스 상황이 다르고 그래서 딱 잘라서 무엇이 문제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실제로 심사활동하는 도중에 기업에서 수행하는 리스크 관리가 과연 그 기업이 처한 환경에 적합한지, 유효한지 의문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또한 그 기존에 수행하던 리스크 관리 방법론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 없이 그 다음 해에도 동일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이와 같이 그 기업의 리스크 환경의 복잡도가 가속화됨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도전과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과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복잡한 정보보안 리스크 환경입니다. 많은 분들이 느끼시듯이 최근에는 격변하고 있는 기술의 융합, 복합, 또 발전에 따라서 굉장히 편리해지고 있죠. 하지만 그에 따라서 정보보안 리스크의 복잡도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리스크 환경은 비단 이 기술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지정학적인 이벤트나 사건, 또 사이버의 위협, 또 파괴적인 혁신, 규제의 이동, 사회 인구학적인 변화 등과 같은 기술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적인 요소들이 정보보안 리스크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은 그 하나하나로도 복잡하지만 이 요소들이 다른 리스크를 촉발시키거나 또 다른 리스크와 연결이 돼서 리스크 환경이 더 복잡해진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나 영향도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의 개수, 난이도, 복잡도는 한 개인의 능력치를 벗어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경영진들은 팀을 기반으로 한 통합적인 리스크 식별 및 평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이는 전통적인 리스크 관리 방법론이 아직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팀을 구성해서 여러 명이 다양한 관점에서 잠재적인 리스크 요소를 사전에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리스크에 대한 영향, 즉 피해를 최소화하는 리스크 관리 방법론을 수립해서 적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한 명이 아닌 복수의 인력들이 리스크를 식별하고 평가해서 통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오늘날의 비즈니스 환경이 당면한 복잡한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각의 평가를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빠른 정보 전달에 따른 부정적인 여론의 확산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잘 알다시피 오늘날 정보 전달의 속도는 매우 빠르기 때문에 어떤 조직에서 발생한 정보보안 사고는 뉴스 기사화돼서 순식간에 급속도로 퍼지게 됩니다. 더군다나 미디어들은 그런 사건에 대해서 추가적인 영향은 없는지 또 이전에 유사한 사고는 없었는지 등을 추적하면서 간혹 근본 사고와는 무관한 것들까지 함께 분석해서 기사화함으로써 실제 상황보다 더 나쁜 여론이 생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로써 부정적인 여론은 급속도로 확산되고 기업이나 기관의 신뢰도 또 브랜드 파워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사고의 현상과 원인을 분석하고 그 영향도를 파악해서 조치 방법을 개발하고 또 그 개발한 조치 방법을 적용하는 전통적인 방식의 대응책은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즉 사고를 대응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거죠. 이와 같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리스크 관리를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과 같이 발생한 것에 대해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비상 상황 발생 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대응 매뉴얼, 비상 대응 방안을 갖고 이에 따라서 대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응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실제 대응에 도움이 되도록 작성해야 되며 또 주기적으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작성되어 있지만 훈련되지 않은 매뉴얼은 실질적인 매뉴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대여론 대응 매뉴얼을 준비하고 숙련된 담당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고의 내용과 원인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해야 되고요. 또 조치 현황을 정확히 공개해서 기업과 조직의 피해를 키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컴플라이언스 대응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서도 컴플라이언스에 관심이 있으실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 또 국외에 정보 보안에 관련한 굉장히 많은 또 새롭게 생기고 있는 그런 정보 보안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IT 환경이 점점 복잡해지고 또 정보 보안의 문제가 계속 심각해짐에 따라서 기존의 보안 규격이 강화되거나 또는 새로운 규격이 도입되는 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이나 조직들은 그와 같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획득하고자 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보안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요구하고 있고 또 수행한 리스크 관리 보고서를 검증을 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리스크 관리는 컴플라이언스 대응의 일환으로서도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리스크 관리를 단순히 컴플라이언스 대응의 관점으로만 접근한다면 리스크 관리의 본질을 외면한 채 피상적인 리스크 관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행된 리스크 관리는 조직의 전략과 조화되지 않고 조직과 부서 간의 협업이 미비해서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리스크 평가 관련해서 심사를 진행하다 보면 기업에서는 어떻게 리스크 관리를 해야만이 컴플라이언스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리스크 평가를 해야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기업의 비즈니스 특성에 따라서 리스크 평가 방법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심사원이 리스크 평가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검토하고 챌린지를 할 때 이를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변호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 정보 시스템의 위협, 취약점, 리스크 등을 적절히 식별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어야 하는 것이죠. 화면에 보시는 것은 PCI DSS 인증 프로그램 리퀘어먼트에 있는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크리티컬한 자산, 위협, 또 취약점을 식별하고 이거를 공식적인 문서에 기록해라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어떤 절차로 어떤 순서에 따라서 해야 한다, 이거를 평가하는 절차는 기준은 무엇이다 라고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심사원과 또 그 피기관 간에 많은 대화가 오갑니다. 심사원 입장에서는 이것이 이 기업의 환경에 있을 수 있는 위협들을 제대로 식별한 것인지 미흡한 것은 없는지 이런 것을 계속 챌린지하는 것이죠. 다음은 리스크를 대응하는 기업의 전략에 대해서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업 또는 조직들이 정보보안 리스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갖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가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기업의 전략과 리스크 대응 전략의 상호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조화를 이루지 않는 경우에는 마찰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업에서 어떤 어플리케이션 개발이라든지
네트워크 운영 관리에 있어서 외주 업체를 선정한다고 가정해 보죠. 기업의 전반적인 전략은 가장 최저가를 제시하는 업체를 선정한다라는 것이 전략인데, 정보보안 전략에서는 해당 분야에 대해서 충분한 노하우와 업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본다고 하면 이 두 개의 전략 간에는 마찰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업의 전략대로 되든지 또는 정보 전략대로 되든지 어떻게든지 결정이 나겠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될 것이고 또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에 혼선이 빚어지게 될 것입니다. 정보보안 전략은 기업 전사적인 전략의 일부로 편입이 되고 녹아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을 따로 정보보안팀, IT 운영팀, 이와 같은 팀들의 팀 전략으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서 C레벨, 임원 레벨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경험하시겠지만 기업이 비즈니스를 달성하는 것에 정보보안은 그 비즈니스를 달성하는 것 자체만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보보안은 사고가 났을 때 유효하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각 팀원들 간에 그 해당 조직 간에 이견들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정보보안의 관점에서 조정하도록 임원진에서 C레벨에서 지원해야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조직들을 보면 C레벨이 지원한다고 하지만 C레벨은 담당 팀들끼리 잘 조화롭게 알아서 해봐라 라고 하고 수수방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는 그 조직의 그 의사결정에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직 내에서 의사소통에 있어서 솔직하게 대화하는 기업 문화가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그 리스크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정보보안 담당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서로 솔직하게 정보보안 담당자와 그 담당하는 담당자 간에 솔직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리스크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시간만 낭비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결과가 초래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5번째 기업의 리스크 관리 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자신만의 리스크 관리 기법을 수립할 때 외부에 있는 베스트 프랙티스를 참조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조금만 알아보시면 굉장히 많은 베스트 프랙티스들이 있고, 여기 슬라이드에도 있는 것처럼 ISO 27000 시리즈나 니스트 800-30, 또 옥타브와 같은 그런 좋은 외부의 베스트 프랙티스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그대로 차용해서 쓰라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우리 조직에 맞도록 첨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런 베스트 프랙티스와 우리의 기법을 서로 비교 검토해서 여기 있는 항목들이 우리 조직의 기법에 다 있다, 누락된 게 없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 후에 우리의 리스크 관리 기법은 잘 되었다라고 자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누락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 조직에 적합하지 않다면 그런 항목들은 누락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들을 검토했느냐, 검토해 봤더니 우리한테 맞지가 않다라고 판단한 바로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수립된 리스크 관리 기법,
많은 경우에 체크리스트가 될 텐데요. 이 체크리스트를 재검토하지 않고 올해가 됐으니까 이번 타이밍이 됐으니까 그냥 그대로 수행한다라는 것도 성숙한 관리 기법이 아닙니다. 아까도 앞장에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많은 눈부신 기술적인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작년도에 리스크였던 것이 올해는 리스크가 아닐 수도 있고, 작년까지는 알지도 못했는데 올해 들어와서 새로운 리스크로 식별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검토하지 않고 기존에 기수립되었던 리스크 관리 방법론, 리스크 관리 체크리스트를 그대로 수행한다면 적절하게 우리 조직의 리스크를 식별했다, 관리했다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위해서 외부에 있는 전문 기관 또는 벤더의 정보보안 뉴스레터를 구독하고 그것을 점검해서 우리 리스크 관리 방법론에 첨삭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조직에 있는 리스크 관리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은 리스크에 대한 의사결정 구조를 수립해야 됩니다. 개별 리스크의 특성에 따라서 리스크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절차, 또 적절한 의사결정 담당자, 라이퍼슨이 정의가 돼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큰 조직이 있는데 하나의 작은 프로젝트를 한다고 가정해보죠. 해당 프로젝트의 PM은 기업 전체의 비즈니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는 의사결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만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PM은 PM이다 보니 자신의 프로젝트에만 관심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자칫 우리 프로젝트뿐 아니라 기업 전체의 IT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리스크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로 이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서 뜻하지 않게 기업이 피해를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정보보안 리스크에 대한 의사결정 프로세스가 지나치게 리스크 관점에서만 치우쳐도 안 되고 또 비즈니스 관점으로만 치우쳐도 안 된다는 겁니다. 양쪽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리스크에만 천착하다 보면 비즈니스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또 비즈니스 목적에만 집중하다 보면 리스크 관점에서 소홀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웃소싱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비즈니스에서 서드파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서드파티일지라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우리 자사의 IT 시스템의 보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안에 있어서는 자사와 동일한 수준의 리스크 관리 방법, 리스크 관리 수준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조직들은 서드파티에 맡긴 업무의 보안에 대해서는 계약서의 조항으로, 예를 들어서 정보보안에 관해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서드파티가 모든 법적, 금전적 손실을 책임진다 라고 가름하고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막상 서드파티가 담당한 업무 영역에서 보안 문제가 발생한다면 아웃소싱을 맡긴 기업의 명성과 신뢰에 막대한 영향을 끼쳐서 서드파티가 책임질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인 손실의 경우도 따라서는 서드파티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규모로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단순히 계약 조항에 문제가 발생하면은 서드파티가 책임진다 라는 조항을 넣었다고 해서 모든 책임, 듀 딜리전스를 달성했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그래서 그 서드파티가 감당하는 정보보안에 대한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회사에서는, 우리 조직에서는 그 서드파티에 해당 직원에 대한, 서드파티 직원에 대한 정보보안 교육, 또 자사와 동일한 수준의 규정 및 절차를 제공하고 리스크 관리 체계를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정보보안 리스크 관리에 있어서 6가지 이슈를 살펴보았습니다. 정보보안 리스크 환경은 기술의 혁신뿐 아니라 정치, 사회, 경제, 규제 등의 원인으로 그 복잡도는 더욱 가중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평가하는 관점도 다양해져야 한다. 두 번째로는 IT 기술의 발달로 발생한 정보보안 사고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가히 빛의 속도로 확산되고, 또 실제의 사고 영향보다 부풀려진 여론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직에서는 이런 사고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대응 매뉴얼을 반드시 수립하시고 주기적으로 훈련을 하시고, 특히 대여론 담당자, 여론에게 우리의 사고 현황, 피해 사례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담당자를 두셔야 합니다. 다수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서는 리스크 평가를 심사 항목의 하나로 두고 있어서 많은 조직이 컴플라이언스 획득의 목적으로 리스크 평가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컴플라이언스의 대응, 컴플라이언스 획득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여기에만 매몰된다면 원래 리스크 평가가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시고, 리스크 평가가 먼저, 그리고 그 결과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이용된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업의 리스크 대응 전략은 기업의 비즈니스 전략의 일부로서 편입이 돼야 합니다. 사실 이런 얘기들은 많은 어떤 정보보안 프로그램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C레벨의 지원도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기업들은 사실은 매출을 일으키고 또 수익을 창출하는데 집중하다 보면 정보보안, 보안 사고에 대한 것은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담당하는 팀들 간에, 조직들 간에 갈등, 마찰이 있다라는 점이죠. 기업의 전체적인 대응 전략, 기업의 전사적인 전략으로 정보보안이 편입이 되고 적용이 돼야 합니다. 리스크 관리 기법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아까 보여드렸던 ISO 27000이라든지 니스트 또는 옥타브, 또 기타 여러 가지 외부에서 일컬어지고 있는 베스트 프랙티스들을 참조하시고, 그런 것들을 그대로 쓰시는 게 아니라 우리 조직과 우리 사업에, 우리 비즈니스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고민을 해보시고 적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웃소싱 기업에 대한 리스크입니다. 아웃소싱 기업들에게 계약서의 조항으로 문제가 생기면 아웃소싱 기업이 책임진다. 이와 같은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이죠. 큰 기업 같은 경우에 어떤 정보보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초래할 수 있는 피해, 금전적인 피해, 또 브랜드의 명성에 대한 피해, 신뢰도의 피해는 가히 계산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자그마한 어떤 어플리케이션 개발 업체라든지 네트워크 장비 제공업체, 이와 같은 업체들한테 책임이 있을 수 있다라고 계약서에 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이상은 제가 정보보안 심사를 하면서 느꼈던 점들, 또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던 점들을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